밥상만 펴면 전쟁이에요. 항상 같은 것만 먹어요. 밥 먹을 때 앉아있질 않아요. 숟가락 들고 내내 쫓아다니고 있어요.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입니다. 삼시세끼라는 말이 있죠. 식사하는 상황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겪게 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님들은 매일 이 문제를 마주할 것이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ABA 치료법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식습관 관련 문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크게 나누면 식사 중 착석의 어려움과 같은 식사 태도의 문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편식 문제, 음식 섭취 양 또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 독립적 식사 기술과 관련된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BA는 다양한 섭식 문제에 대해 효과가 입증된 개입 방법입니다. 행동원리를 사용하여 아동이 해야 할 바람직한 식사 행동을 하도록 돕고 보상을 통해 행동을 가르쳐 나갑니다. 낯선 것을 거부하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아동이 거부하는 식사 상황을 점진적으로 노출하고 체계적인 강화 체계를 사용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 중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 행동은 다른 문제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쓸모있고 효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행동별로 기능을 분석하고 행동 원리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을 감소시킵니다. 식습관을 수정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일상에 밀접한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며 아이가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ABA 방식의 개입을 사용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의 식습관 문제가 변비, 잇몸이나 치아 통증, 소화 기능의 문제 등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의료적인 조치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입을 진행하며 평가하는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섭식 문제를 평가하고 규명하기 위해 관찰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3, 4일 정도 아이의 평소 식사 패턴을 관찰하시면서 식사 종류, 양, 태도와 문제 행동을 기록합니다. 관찰이 끝나면 기록을 확인하며 아동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나 양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태도와 행동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 환경 세팅과 주변 사람의 대처가 어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아이에게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합니다. 스스로 골고루 잘 먹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막연하고 큰 목표를 설정한다면 개입과 해결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기와 장기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이번 한 달간은 저녁 식사 시간에 3분간 착석을 유지하기, 새로운 과일 한 가지를 손톱 사이즈로 잘라주었을 때 1회 섭취하기, 요거트를 먹을 때 스스로 숟가락질 2번 하기와 같이 계획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자주 성공하면 조금씩 천천히 다음 목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언제, 어디서, 누가 중재할 것인지와 아이에게 보상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식습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 착석도 안 되고 스스로 먹지도 않고 편식도 함께 있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문제들보다는 착석과 같은 식사 태도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일정한 태도로 식사 시간에 참여해야 다른 중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입을 하면서 시도해보는 방법들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혹은 일주일 정도 특정 방법을 시도했을 때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방법이 효과적일 경우 다음 단계 목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설정한 최종 목표에 도달했다면 개입을 마치고 일상적이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식습관 문제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사 태도와 관련해 양육자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문제는 크게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독립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식사하는 것, 식사 장소를 지나치게 가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리에 잘 앉지 않는 아동의 경우 우선 착석이 어려운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많은 원인들 중 하나가 바로 식사에 대한 동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배식량을 줄임으로써 착석 목표 시간을 낮춰서 진행하고 서서히 늘려나갑니다. 또한 편식이 있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하지 않으면서 착석 문제가 함께 있다면 아이가 잘 먹는 음식 위주로 배식하고 일단 식사 중 착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식사에 대한 동기는 있으나 착석 자체가 어렵다면 일정 숟가락 수만큼 섭취한 다음에 잠시 일어서서 돌아다니고 다시 앉도록 유도해 보세요. 잘 되면 착석 후 유지해야 되는 숟가락 수를 점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숟가락, 포크 등 식기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식사가 안 되는 아동이라면 독립적으로 섭취하는 숟가락 수를 정하고 계획에 따라 점차 도움을 줄여나가 보십시오. 처음엔 한 숟가락은 스스로, 다음 한 숟가락은 먹여주시다가 점점 스스로 먹는 숟가락 수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집 식탁과 같이 특정 공간에서만 식사가 가능하고 그 외 모든 곳에서 식사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들과 외식 한번 하기가 쉽지 않죠. 이 경우에 점진적으로 새로운 식사 장소를 노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식사 장소에 잠깐 들어가되 식사는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는 것, 들어가서 의자에 잠깐 앉는 것,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는 것, 의자에 앉아서 한 숟가락 먹어보는 것, 이렇게 노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설정한 목표를 성공할 때마다 아이에게 큰 칭찬과 함께 보상을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자리에 앉혀서 먹을 것을 강요하시면 아동에게 이 장소는 점점 더 불편하고 싫은 장소가 돼서 더욱 식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목표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식습관 개입 중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말을 하고 설명을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을 단순히 지시하시고 필요한 경우 한번 보여주시는 등 간결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이의 모든 작은 성공에는 아주 크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아동의 편식, 정말 많은 양육자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시면 아동은 밥 먹는 시간을 몹시 괴로운 시간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물론이지요. 편식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현재 먹는 음식에 대한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시도는 현재 잘 먹고 있는 음식과 가장 비슷한 음식 종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리얼을 잘 먹는다면 다른 종류의 시리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가 섭취하는 음식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처음 소개할 때에는 아동의 눈에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먹기를 시도하기 전에 식탁, 밥상에서 눈에 자주 보이도록 배치해 주세요. 가족들이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먹지 않고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것도 노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갈아서 색칠놀이를 하시는 것과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먹기를 시도할 때에는 아이가 충분히 시도할 만하게 아주 작은 사이즈를 주셔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먹일 때에는 정말 티끌만한 사이즈 혹은 과즙, 채즙 등을 내서 숟가락에 한 방울만 찍어주는 정도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아주 소량이라도 심각하게 거부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빈 숟가락부터 시도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주는 것을 받아먹는 행동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아이가 잘 받아먹었을 때에는 바로 좋아하는 음식이나 활동과 같은 보상을 큰 칭찬과 함께 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별거 타지도 않았는데 큰 칭찬을 받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시고 그날의 연습을 마치시면 됩니다. 아이들마다 새로운 음식을 수용할 수 있는 횟수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아이가 견딜 수 있는 횟수와 시간만큼 연습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에 토큰을 사용해서 아이가 먹어야 할 횟수를 보여주시고 하나씩 모아가며 시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아이의 경우 식사 시간에 편식 지도를 하시는 것보다 맛보기 시간을 설정하여 식사 시간과 별도로 연습하기를 권합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시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 간식 시간에 일정하게 연습 시간을 마련해서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정이 아닌 유치원, 학교 급식 시간 중에 편식 지도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때 흔히 한 입만 먹고 좋아하는 음식 먹으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시도들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식판에 새로운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정말 한 숟가락 양만 떠두시는 겁니다. 지시는 한 숟가락만 먹어 라고 하시더라도 아이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양이 많아 보이면 다 먹어야 될 것처럼 느끼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말 한 숟가락만 먹으면 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해주시고 아이가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아동이 음식을 손으로 쳐내거나 울기, 소리 지르기 등과 같은 문제 행동을 통해 음식을 회피할 때에는 음식을 섭취하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아동이 음식을 받아 먹을 때까지 숟가락을 입 앞에서 치우지 않고 기다리는 방식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뱉는다면 다시 음식을 주시되 크기를 더 작게 주시거나 으깨어 주시는 등 질감을 조정하기, 쉽게 삼킬 수 있도록 음료수 한 모금 혹은 한 숟갈 주시는 방법으로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음식물을 입안에 계속 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음식의 크기나 질감을 낮추고 필요한 경우 물이나 음료수를 소량 제공해서 함께 삼킬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가 선호하는 질감이 낮은 음식을 더 주고 입에 물고 있는 음식과 함께 삼키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피 행동이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아주 쉬운 단계로 빨리 돌아가서 연습을 새로 계획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회피 행동은 지금 과제가 아이에게 너무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아이들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반복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빈 숟가락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좋은 태도로 받아먹기를 성공하고 충분히 칭찬하며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계를 높여가야 합니다. 너무 적게 먹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점진적으로 양을 줄이거나 늘리고 아동이 잘 행했을 때마다 보상을 제공해 주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어 한다면 스케줄을 정하고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언제 먹을 수 있는지 규칙을 제시해 주십시오. 먹는 것 외에 다른 할 일을 주거나 스스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너무 오래 먹는다면 식사 시간 목표를 정하고 알람을 사용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하면 보상합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먹는다면 한 번에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을 때 칭찬하시고 필요하다면 숟가락에서 음식을 덜어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음식을 다시 먹으려고 한다면 팔로 막고 기다리라고 지시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기술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식기 사용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한 번에 한 가지 식기 사용을 목표로 하시고 식기를 사용하면 적절한 보상을 주세요. 식사 시간에 연습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연습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용해 훈련하는 것이 효과가 좋고 포크로 클레이를 찢거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공을 옮기는 것 등 먹을 것이 아닌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식기 사용에 능숙해질 기회를 주세요. 특정 식기만 고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식기를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 눈에 보이도록 새로운 식기를 함께 두거나 새 식기에 한 숟가락만 두고 아동이 이를 먹으면 기존 용기로 바꿔주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점차 새로운 식기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용환법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식기를 새로운 식기 위에 겹쳐서 두고 먹다가 점차 새로운 용기에 음식을 주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 혹은 아동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는 식기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양육자분께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만큼 아동의 식습관은 분명 조금씩 개선이 될 것입니다. 식사는 아이가 평생 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좋은 태도를 가지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생길 수 있는 각종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아이의 작은 성공에 양육자분도 함께 기뻐하며 연습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